네. 폼은 다음에 while문. 그러면 이제 폼은 지난번에 그 구구단 찍는 거 해봤죠, 저희가. 그래서 구구단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 네, 폼은 시한증, 시작값, 관계값, 증감. 시작값은 어서 오게 전에 해가지고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화했어. 여러분들 이 그 변수 선언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또 선언 방법이 있는데 차이도 있고 한 그 변수 선언법에 대한 건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바가 딴 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제 바 얼마 써봤다고 바 여기를 바 했다 갑자기 딴 거 쓸 거예요. 쌤 그거 잊어버릴 것 같아. 잊어버려도 돼요. 요즘은 이걸 더 많이 쓰거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걸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도 이 뭐죠? 코딩하는데 유행이 있어요. 근데 그냥 유행이 아니라 더 편리한, 더 쉬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마던 자바스크립트라고 그래요. 모던? 약간 현대적인 조금 그 진화된 방법의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보통 그런 과정도 있고 책도 있고 그래요. 딴 데 이렇게 알아보시면 모던 자바스크립트 코딩법 뭐 이래요. 그럼 뭐야? 근데 새로 나온 그 문법을 적용한 자바스크립트를 클래스도 만들어요. 야, 옛날에 클래스가 어딨어? 클래스를 이렇게 있고 더 얘기 안 할게요.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다더라. 난 몰라요 잘. 네. 자, 그리고요, 우리는 while을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while. 폼은 다음에 while 할게요. 여기 밑에 똑같이 복사하세요. 똑같이 복사한다. 폼은 연습을 한 번에 쭉 잡아서 9단 출력 박스까지 한 번에 짠! Alt, Shift 방향키 짠! 밑으로 똑같이 내리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내리. 그리고 여기에서 003 003이 굉장히 할 것이 많군요. 여기다 이제 while문을 여러분들 써야 되니까 for문 연습이 아니라 while문 연습이라고 바꿔주세요. 여기를 O 대신에 컨트롤 D 하셔가지고요. while문 연습 그거는 출력하기. 그리고 이 select 박스는요. cell2라고 바꿔줄게요. cell2, cell2. 여기가 cell2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름 또 짓기 싫어서 992 여기도 바뀌었어요. 992 cel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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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while문 지금 바뀐데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99단 출력 박스는 그냥 99라고 둘게요. 그 두 번째가 되는 거지 걔가. 네, 이거 나온 거 한번 확인해보고 위에 선 하나 보여야 되겠지. BR트가 하나 넣을까요 여기? PR 아니야 BR이 뭐야? HR이죠? 네. 야 이제는 전문가들이 돼서 내가 뭐 하면 저렇게 다 고쳐 얘기하시고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 저녁에 머리가 확 길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 만족감이 올라가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오려고 그랬지. 검색하지 마. 검색 바로바로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라고 바로 실토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Alt A로 오호 9구단 출력하기 while문 연습하기 9구단 출력하기 네, 여기도 있고 여기랑 여기랑 좀 틀린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혹시 안 바꿨으면 에러 날 수 있거든요. 여기 똑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지금 함수도 없는데 불렀다고 뭐라 그래요. 그거 저 이제 나한테 파이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 화내고 있어요. 빨개. 빨개요. 아,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와서 어떡하냐. 빨간 맛이 언제적 노래인데. 그거 막 유행할 때 엄청 많이 했었거든. 아 진짜. 프로를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자, 이거 나올 때 그거 엄청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코딩하는 시간. 자, 1분 동안 코딩할죠. 그럼 이거 못하겠어. 창피해. 나 얼굴 너무 빨개졌어. 자, 그래서 여기 빨개졌죠, 이게? 그것도 없잖아. 여기 계속 바꿔봐. 나 난리가 나. 없다니까. 없다니까. 여기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야 되겠지. 계속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시험장 가서 시험 봤을 때 에러가 없어야 점수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웹 디자인 기능사도 이거 시험 볼 때 에러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감점. 전체 이 자바스크립트는 다 틀린 거야. 무지막지하지. 에러 나면 기능사. 자바스크립트. 너요? 몰랐구나. 자, 새로 공지를 한다 해드리면 바뀐 지가 한 3년 됐나? 얼마 안 돼요. 실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포토샵에서 대부분 3, 4시간 정도 작업을 거의 한 다음에 자동으로 HTML 잘라서 거지 같은 자바스크립트 그 HTML이 테이블로 짜줘요. 놀라워. 테이블 TRTD 해가지고 사이트를 그렇게 짜주고 그 안에다가 바꿀 부분만 지워가지고 집어넣고 무슨 그런 시험이 다 있어?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퍼블리셔 시험이에요. 그래서 디자인도 거의 안 해도 되고 툴 약간 이미지만 몇 개 바꾸면 되고요. 그냥 다 코딩이에요. 레이아웃 잡고 CSS 다 얹고 자바스크립트 jQuery까지 써가지고 코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퍼블리셔 시험이 있냐? 그러면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이에요. 국가적으로. 그거 한번 시험 보세요. 우리 지금 배우신 내용 거기 다 나와요. 그거 하시면 좋아요. 추천. 국가 자격증이라고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 Y 만들어볼까요? 자, 구구투. 그럼 구구투면 이거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네? 구구투? 구구를 복사해볼까? 네. 최대한 지금 코딩하기 싫은 것 같은데? 복사만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밑으로 내려가. 포문의 향기에서 벗어나서. 포문, 난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밑에다가 스크립트 붙여놓게. 짠. 커널 B! 구구함수 지금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구 함수를 위에 있는 구구 함수를 또 복사해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여기다가 투 이렇게 쓰려고요. 거저 먹잖아 이러면. 거기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구구함수 아예 안 나온 거죠? 그 안에서 그냥 갖다 붙이고. 네, 구구 함수를 아예 통째로 복사했어요. 위에 포문 설명 위에 구구 U 했잖아. 네. 여기 함수명부터 해가지고 여기 함수 끝나는 데 있죠. 구구 함수. 여기까지 복사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나가기 전에다가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구구 2 이름만 아주 단촐하게 구구 2라고 해주시고요. 뭐 전달값도 똑같아요. U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OPT 거기서 얘를 호출할 테니까 밸류 값을 읽겠군. 그래서 몇 구구단 해가지고 몇 단인지 나오겠군. 그래서 대상 선정해서 짠. 지금 현재 이거는 그대로 옮겼으니까 폼은 돌리게 돼 있잖아 안에. 그죠? 폼은 돌리게 돼 있죠? 이게 그대로 출력하기만 고치시면 된다. 출력할 애가 어디 있어? 출력 대상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992라고 쓸까? 이것도 992라고 쓰세요. 밑에 출력하는 부분에 클래스명을 2라고 하나만 바꿔주세요. while문 끝에 있는 99 있죠? 요거 992로 바꿔주세요. 전부 다 992야. while문 9구단 출력 박스는 이름이 클래스가 992. 끄그트. 오늘 금요일 같지 않아요? 주말 계획을 갑자기 세우다가 다 찢어버렸어요. 아니 난 내일이 주말인지 갑자기 착각을 해가지고 내일 뭐 하러 가야지 딱 그랬더니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바꾸신 거예요? 지금 while문 그 다음에 cell2 992 여긴 요거만 바꾸면 돼요. while문 그죠? cell2 992 됐죠? 네.
근데 지금 위에도 또 뭐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구단 출력 박스 구구2. 그래서 요걸 왜 바꿨냐면 출력하는 애 여기 함수에 우리가 복사해 와가지고 고친 함수 있잖아요. 거기 안에 출력하는데 여기 while 구구2를 보세요. 구구2 바꿨죠? 구구2 그죠? 여기 안에는 좀 고친 게 없는데 이것만 바꿨어요. 구구2라고. 출력 대상이 딴 거예요, 얘들아. 구구2 출력 대상이 구구2 여기다가 설명도 구구2라고 해야 되겠네. 구구2 출력 대상 구구2 구구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름을 아예 다르게 하시고 셀렉트 쿼리 셀렉터로 했으니까 한 번에 가져오죠. 구구2 됐죠? 그 나머지는 안 바꿨어요. 폼은 안 주고. 폼은 안 줬어 지금. 이제 while만 배우지도 않았는데 폼은 이제 아직 안 바꿨어. 그래서 다 똑같아. 다 똑같고 끝에 함수 명령 구구2 함수라고 이름만 조금 바꿔줬어요. 네. 지금 바꾼 놈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푸시. 그리고 지금 이게 그냥 그대로 while문 있는데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나온다. 왜냐하면 디자인 있는데 99라고만 돼 있거든요. CSS에 가서 콤마 992 써주세요. 디딩 여기 콤마 99. 아 왜 그래 992. 점 안 찍었잖아. 이제 이렇게 쓰면 뭔지 알죠? 쌤 그거는 요소명이잖아요. 992 요소는 없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럼 나오지? 나오나? 나오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 구구단 선택하면 짠 하고 밑에 쪽에 나와야 돼. 밑에 쪽에. 에러가 나거나 그러면 안 돼. 에러 뭐라 나오는데? 그 X 그 빨간색이 나와요. 빨간색 메시지가 뭔데? 구구투를 못 바꿨대요. 구구투를 정의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992 여기 밑에 가서 바꿔야 된다니까? 이름을 992로 이름을. 구구단 출력 박스. 이거 while문에 있는 거예요. while문 하단에. 바꿨다고? 바꿨는데 못 찾으면 어떡해. 그럼 여기 자기가 정의한 적 없으면 이거네. 여기 안에 바꿨어요. 프로그램 안에 992. 그것도 없어. 자, 그래서 구구단 나왔는데 이제 while문이 뭐냐면요. 폼은 친구거든요. 그러면 친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992 함수 밑에다가요. 여기다가 while 소개. while은 무슨 뜻이에요? while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while은 99의 친구입니다. while문. while문. 네, 스크립트 나가기 전에 여기 주석 달았어요. 끝에다가. 네, 이것도 뭐 반복해 주는 건데요. 똑같은 애가 뭐 있을 필요가 있나? 반복 실행 코드를 하지 말까 이거? 위한 조건으로. 괜히 사수가 while문 아냐고 그러는데 while문은 처음 들어보는데 for문만 했는데 쌤이 for문만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이러면은요 저 고소당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하지 말까 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진짜. 그래서 while문 for문 했는데 while문 뭘 또 하냐. 그래서 반복 실행 코드를 조건으로 만드는 제어 구문이라고? 네, 그래서 구문 형식 이렇게 됩니다. 구문 형식 언더바 쫙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좀 이상하네. 시작값이 바깥에 있어요. 시작값 이렇게 시한증에서 시가 바깥에 있어요. 그 다음에 while 이렇게 써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 한계값 신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검사를 소가로 해서. 그럼 중괄호 안에 코드가 있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행 코드가 있어요. 실행 코드. 그런데 중요한 게 실행 코드 안에서 증감이 이루어져요. 증감.
여기서 증가나 감소를 해서 한계값 있는 데 가서 확인을 계속해. 증가하고 올라가서 확인, 증가해서 올라가서 확인 이렇게. 시작값이 바깥에 있다는 거.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좀 정신없지 않아? 바깥에 있고 막 여기 있고. 근데 조금 품격 있는 개발자들이 와일문을 진짜 좋아해요. 그 품격 있는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일문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뭐 랜덤으로 뿌리시오. 1, 8, 7 이렇게 막 랜덤으로 9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1부터 10까지 중에 생각해서 뭐 8, 3 이러다가 랜덤으로 또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때 와일문 같은 걸 써가지고 좀 전에 나온 수를 저장을 미리 해놔. 이렇게 3, 그 다음에 3 저장해놔. 또 던지기 전에 와일문이 검사를 해. 좀 전에 저장된 수가 뭐지? 3. 지금 나온 수가 뭐지? 3. 같아? 다시 돌려. 랜덤수 다시 돌려. 그래서 탑. 또 3 나왔어. 똑같아? 다시 돌려. while. 즉 이게 랜덤수가 좀 전 수가 다를 때까지 무한히 돌려. 그래서 탁 다른 수 나왔어. 4. 달라? 던져. 4. 이럴 때 while문을 진짜 많이 써. 포문으로 포문으로도 할 수 있겠지. 근데 while문이 정말 좋아요. 그럴 때. 랜덤 수가 중복돼서 어떤 애들이 중복돼서 같은 애가 나올 때 나오지 않게 하려고. 선생님 근데 포문 안에 막 이품만 쓰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응, 세세하게 응. 쓰기 위해서. 그럼 포문 안에 와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진 맙시다.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 쓸 수는 있어요. 포문 안에 포문 쓰고 와일문 안에 포문 안에 와일문 쓰고 뭐 와일문 안에 포문 쓰고 다 뭐든지 다 가능한데 제어문을 겹쳐서 쓰면은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데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근데 그럼 왜 포문 안에 이품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다 돼. 다 되지. 왜냐면 돌릴 때 조건에 맞는지 검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면 쓰는 거지. 돌다가 이거냐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포문 안에 와일은 너무 느낌이 뭐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폼은 있는 데를요. 잘 보세요. 구구단 만들기로 오세요. 이렇게 설명하다 말았나? 설명 좀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 설명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폼은과 유사하지만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다 설명해요. 폼은과 유사하나 시작값이 바깥에 있어요. while문 위쪽에 나온다. 시작값이 위쪽에 나온다. 그리고 한계값은 어디 있다? 한계값은 while문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while문 소괄호 안에 지금 특징적인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감은 어디 있다? 증가 감소를 해가지고 쭉 조건이 바뀌어야 되겠죠? 증감은 while문은 우리가 써볼 거예요. 실행 코드 내부에 씀. 그런데 주의사항 만약 증감을 안 쓰면 무한 루프에 빠진다. 이것 때문에 엄청 옛날에 프로그램 짜다 혼났었어요. 옛날에 그 무한 루프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시작값이 0이었어. 한계값이 10이야. 근데 증감을 여기다 안 쓰잖아요. 그럼 시작값을 0으로 시작해가지고 한계값이 10인데 실행 코드 돌았어요. 0이 10보다 작냐 이럴 거 아니야. 계속 이 증감이 없으면 0이 10보다 작냐 0이 10보다 0이 10보다 작냐 0이 10보다 작냐 이러다 보면 무한 루프야. 계속 루프를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 컴퓨터는 딱 돌다가 컴퓨터가 탁 다운돼요. 파란 화면 탁 누구야 이런 거죠. 이제 파란 화면 탁 떠 있으면 누구야 이러죠. 누가 프로그램 이따 그랬었어 뭐 이런 거죠. 찾아보면 이런 거에 증감을 안 쓴 거야. 그래서 여기서 뿔뿔 해가지고 증가해야 0이 1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하다가 10에서 딱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마를 하도 안 되겠지. 마마 10보다 작은데 마마를 해서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면 영원히 한계값을 도달 못하니까 또 그것도 무한 루프야. 그러니까 무한 루프에 빠지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은 조금 다채로운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신다면 while문은 사용 용도에 따라 for문과 달리 조건에 맞을 때까지 꼭 실행 구문으로도 사용된다. 뭔가 계속 조건에 맞을 때까지 반복시키고 싶을 때. 그래가지고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써본다면 예컨대 뭐 중복 숫자가 안 나오게 할 때 등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시작값 증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응용될 경우 시작값 제가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시작값 증감 없이도 사용돼요. while문은 조금 그래서 목적이 조금 틀려요. 약간 응용이 잘 되는 놈이에요. while이.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을 짜시다 보면은 while문을 많이 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구문은 그냥 여기서 있고 이 구문에 맞춰가지고 한번 우리는 for문 대신에 while문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while문을 한번 하고 가는 거니까 응용은 저희가 jQuery 갔을 때 나올까? 그때 나올 거야 아마. 제가 랜덤 수 같은 거 할 거거든요. 되게 아무 수나 탁 해서 탁 던지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while문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야, 내일이 10월인 거 알아요? 내일 10월 1일이야. 10월 27일에 우리 눈물 날. 10월 27일 끝나. 아직 많이 남았어. 할 수 있어. jQuery도 아직 안 했어. 마지막 날 jQuery 안 했는데 쌤 jQuery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 끔찍해. 굿꿈을 꾸다니 그런 꿈을 처음 꿔 진짜. 자, 그래서요. 한번 해볼게요. 자, for문이 있는 위에 가가지고요. while문하고 for문 날리기 전에 while문 여기 쓸 수 있는 건 갖다 쓰자고. 자, while문 쓸게요. while문 비교해서 써보는 거예요. while문 어떻게 써요? 여기를 봐. i는 0 이렇게 시작값을 바깥에 쓰는 거죠. 시작값을 반드시 또 쓰시고요. 자, i가 이거 바깥에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while문이 들어갑니다. while 이렇게 while 여기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시한쯤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시작값이 바깥에 나갔죠? 한계값이 가로 안에 있죠? 증감은 이제 이 안에다가 쓰시면 돼요. 요게 while문이에요.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죠. While I'm eating. 내가 먹는 동안에. 뭐 그런 옛날에 영작 같은 거 했잖아.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코드는 똑같아요. 중복 실행 코드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다 똑같이 갖다 놓으세요. 요 안에다. 짠. 중복 실행 코드. 이렇게. 똑같이 갖다 놓으세요. 들어갔지?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증감. 이게 중요하다고. 증감 필수. 여기서는 필수라고. 그래서 증감 필수. i 뿔뿔 이렇게.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0으로 들어와서 9보다 0 해놓고 9보다 작니? 응. 그 실행한 다음에 뿔뿔 올라가서 9보다 작니? 응. 9보다 작니? 응. 뿔뿔. 9보다 작니? 응. 뿔뿔. 9보다 작니? 응. 뿔뿔. 이걸 계속 하다가 10이 되는 순간 9보다 작니? 10이? 아니? 그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포문보다 더 간단해 보이지 않아? 그치? while문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죠? 명희 씨 눈이 지금 그런 느낌인데 되게? 요즘은 이거밖에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눈만 보고 다 파악을 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지? 포문보다 쉬운 것 같지? 깔끔한 건 이게 코드가 깔끔한 거.
그렇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뭐지? 뭐 약간 느낌 있잖아요. 홀리는 거, 홀리라고 하는 거. 쉽지, 재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딱 쌤 하나도 안 돼요. 뿔뿔. 자, 그래서 이거 놓고 밑에 포문이 날릴 거예요. 포문을 지울 준비 되셨나요? 네, 이제 포문을 지우겠습니다. 잘 가라. 너는 너의 집이 있었지.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while문이 포문을 대신했는데 똑같이 돌아간다면 성공한 거예요. while문. 띠딩 가서 돌려보세요. 야! while문 차. 열어나신 분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나요? 띠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에러 없이 안 나오시는 분은 조건을 잘 보세요. 조건. 아까 보니까 조건 때문에 안 나온 것 같고요. i가 1, 곱해주는 수가 1이니까 1부터 했을 거예요.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셔가지고 아까 0이 곱해진 게 그래서 나왔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나올 걸 아마? 해보지. 오케이. 조건이 아까 안 맞아서 그래요. 자, 뿔뿔. 네, 에러 없으면은 조건을 잘 보시면 돼요. 아까는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거죠.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1이 9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while문은 뛰어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거 답만 나오는 거지. 네. 이상한 분 없어요? 나머지? 오케이? 괜찮은 거야? 윤경 씨도 오케이? 이상하면 나 불러. 괜찮은겨? 세라 씨? 동희 씨? 네. 야 씨? 성화 씨, 장 씨? 아무리 목을 빼도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자, 그러고요. 됐습니다.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while문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포문 스페셜이 많고요. 포문에 대한 스페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while문. 그래서 if문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쌤 4개 너무 많아요. 하나만 하려고 if문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2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포문. 노가다를 많이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포문이고요. if문 포문 쓰다 보면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은 깔끔한 if문 스타일의 어떤 조건을 일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스위치 케이스문이고 while문은 조금 응용이 가능한 그런 포문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스위치는 비교가 아닌 매핑이 되어 있어서 뭔가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괄적으로 결과를 나누기 때문에 단일한 조건에 유리해요. 단일 조건. 그러니까 이 값이 무엇인가 해서 한 번에 쫙 나눴잖아. 이거는 조건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조건을 쓸 수도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은 한 번에 딱 나눠지는 거. 이 txt 값이 무엇인가. 서울이면 이거, 경기면 이거, 인천이면 이거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나눠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제가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많이 하는 게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내가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링크 보낼 때 많이 써요. 링크.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거 마이 아이템. 우리가 지금 마이 아이템은 시간상 못 해보는데 여기에 마이 아이템에 보면 제가 링크 시스템을 따로 보낸 애가 있어요. CSS 말고 JS 링크시스. 네, 여기 링크시스 보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런 게 jQuery예요. 달러라고 나오는 애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스위치 케이스에서 너 클릭한 애가 홈이라고 써있니? 여기로 가. 프로필로 써있니? 여기로 가. 네, 이렇게 일괄적으로 쫙 나눌 때 스위치 케이스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활용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부분으로 굳이 하겠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좀 느껴보면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함수. 자, 005에 여기 보시면 열어볼게요.
005 JS 005부터 열어보세요. 네, JS 함수 펑션. 함수는 펑션이라고 그러죠. 네, 펑션.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옛날엔 초등학교도 아니었어. 국민학교였어. 국민학교. 국민학교 다닌 사람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국민이란 말이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잖아. 일본 사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저는 일본 별로 안 좋아해. 옛날 사람이잖아. 왜 안 좋아하고 그러지? 안 좋아해.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많이 봐요. 웬일이야. 뭐야 도대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함수 가르칠 때 수학 시간에. 옛날에 산수라고 그랬어요. 산수. 진짜. 산수가 뭐야. 그래서 여기 자 여기 털난 게 아니라 이 암흑상자. 리아 씨 알아요? 암흑상자?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세대 사람이나 알아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000원을 집어넣었더니 선생님이 이제 애들 집중하라고 진짜 이렇게 검정 상자를 하나 만들고 여기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다가 1,000원짜리를 탁 넣어요. 그래서 자꾸 흔들어봐. 막 흔들어 선생님. 그 다음에 밑에 구멍에다 이렇게 탁 뺐더니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니까 애들이 우와 깜짝 놀랐어. 야 너도 돈 있으면 내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애들 없는 돈 막 뺏어가지고 막 집어넣고 거기서 돈이 막 뻥튀기 돼서 나오는 거지. 근데 1,000원을 넣었더니 10,000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2,000원 넣어볼까? 2,000원 넣었더니 20,000원 나왔어.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우와! 하면서 쌤 제가 거기 집어넣은 돈 나오면 제가 갖는 거 맞아요? 그래서 미쳤냐 이놈아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러다가 그렇게 수업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을까? 함수 안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내는 순간 애들이 자기 시작하죠. 곱하기 10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18이니까 10배 튀어져서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데 어떤 변경 작업을 이 안에서 진행해서 결과를 만드는 게 원래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기능, 펑션이라는 이름은 그거예요. 어떤 기능을 가진 특정 기능을 가진 애가 펑션이에요 원래. 그래서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단 말이죠. 사용 막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수 좀 이따가 리턴 궁금했죠? 근데 함수가 리턴을 정말 잘 쓰거든요. 리턴을 오늘 마스터하겠습니다. 리턴 마스터를 예고하고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아까 함수가 이렇게 그 처리하는 펑션 기능이 있다. 뭐 그 얘기를 했고요. 자 밑에 이제 좀 내려가면 함수 정의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네. 특정 실행 코드를 담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다. 함수는 호출 시험에 실행된다. 함수는 주로 이벤트와 연결되어 사용된다. 그래서 펑션, 함수명, 변수, 실행 코드. 다른 게 있네. 여기 없던 말이 써 있는데 리턴 값 이런 말이 여기 써 있는데요. 이건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제가. 함수를 그냥 기능만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리턴 값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끝내고 나올 때 어떤 값을 가지고 나온다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원래 어떤 값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맞아 틀려? 라고 검사를 시키는 함수가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서 리턴을 해줘 결과를. 이거 true야. 이거 맞아. 이거 false야 틀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검사하는 거야, 검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검사를 하냐면요. 뭐 이런 파일에 회원 가입을 하는데 동의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요 페이지, 요 내용을 CG 어디지? 도구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예요. 요거 회원 가입을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디 틀렸다고 나와요. 이렇게. 아이디는 무엇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검사시키는 함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얘도 틀리면 틀렸다고 나와요. 비밀번호 안 맞다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했나? 안 맞다고 나와요. 대충 썼는데 어째 똑같이 맞죠? 여기서 이름도 안 썼다고 나오고, 네.
이메일도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나와요. 맞겠으면 맞다고 나오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검사를 시키는데 함수가 이런 일을 다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들에서 값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return이라는 형식으로 값을 돌려보내는데 잠시 return이라는 게 쓰여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이라는 게 진짜 쓰였다고 코드에? 오,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여기에 검사를 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값을 이 함수한테 보내요. 그래서 친자 확인소를 할 테니까 자기 뭐 유전자에 해당되는 거 보내는 것처럼 보내. 그래서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규 편식으로 검사를 할게. 아이디에 맞는지 아이디면 비밀번호에 맞는지 이런 검사를 해요. 그래놓고 검사 결과가 true인지 false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 여기도 쓰였지. 여기 셋 중에 해당되는 거에 딱 들어가서 검사한 다음에 빠져나와서 return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값을 가지고 돌아가요. true, false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상세한 내용은 뭐 모르더라도 return이 값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true, false 얘를 부른 곳으로 돌아간다 이거지. 이렇게 있잖아. 얘 쓴 데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봐요. 여기서 썼잖아. 이런 데서 썼어요. 이 함수를 부를 때 값을 보내가지고 true, false가 났냐. 그래서 이게 false가 났으면 반대로 뒤집어서 true로 만들어서 이 안에 값을 이렇게 찍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jQuery 편에서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코딩을 하시면 이제 함수에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리턴은 바로 그거예요. 리턴.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제 주요 사항들을 얘기해 본다면요. 소괄호 안에 변수 쓴다고 그랬죠? 첫 번째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변수는 안 쓸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의 변수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 콤마로 구분하고 이런 변수를 파라미터 변수 또는 전달 변수라고 불러주고. 그러니까 콤마로 쓴 걸 파라미터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다 변수만 쓰면은 파라미터 변수라고. 네, 그 다음에 이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하므로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바깥에서 못 써요. 바깥에서 이 변수는 몰라요.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집에서 예쁜이라고 불렸는데 회사에서 예쁜이라고 불려요? 아니지? 집에서 엄마한테나 예쁜이지. 네. 그래가지고 지역 변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역에서만. 그리고 다른 변수나 함수 바깥쪽 영역에서는 모르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변수는 변수인데 봐선언을 안 해요. 네, 자동으로 선언돼요. 그래서 선언하면 오히려 틀려요. 그리고 파라미터 변수의 개수는 함수 호출 시에 같은 개수의 값을 보내야 한다. 10개 썼으면 10개의 값을 함수 호출 시에 보내야 돼요. 네. 그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나오기 전에 제가 리턴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리턴이 그거예요. 리턴 키워드를 쓰고 그 뒤에 값이나 값을 담은 변수를 딱 쓰면은 그걸 가지고 호출한 것으로 돌아와요. 자, 함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소윤 씨한테 다 과장이라고 하자. 권 과장, 장경 과장에게 뭐 어제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결과 좀 받아오세요. 내가 자기한테 시킨 일도 있지? 그거하고 같이. 그러면 저희가 장경 과장한테 가겠지? 장경 과장한테 계속 얘기하겠지. 뭐 어쩌고 물어보시네요. 뭐 부장님이. 그럼 이동현 과장한테 또 이렇게 또 내가 쪽지를 보내는데 이동현 과장한테 이런 거 물어보세요 하고 직접 내가 장경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동현 과장한테 갔어. 이동현 과장은 또 강기수 과장한테 갔어. 그래서 서로 일이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받을 때 저 강지수 과장이 이동현 과장한테 결과를 리턴하면 이동현 과장이 그 결과를 장우영 과장이 얘기했으니까 장우영 과장한테 오고 장우영 과장은 권수영 과장한테. 권수영 과장은 나한테 최종 보고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네, 그거예요. 사람이 보고를 올렸다 돌아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도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이 돌아와요. 그걸로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호출은 가로 값을 쓰고 있으면 쓰고 소괄호 없이 사용하면 그거는 변수예요. 변수. 네, 안 싼 거는 변수. 쌌으면 이렇게 호시나 쌍이나 쌌으면 데이터. 네, 문자 데이터.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변수는 그거는 다리 네, 선언해서 만드는 이제 변수. 그걸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함수를 만들고 먼저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호출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저거랑 똑같아요. 예컨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참조할 수 있는 거. 내가 여기 강남 저쪽 여기 이 건물 말고 저쪽 건물에서 내가 강의한 적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점심시간에 이제 거기 11번 출구 쪽으로 쭉 가다가 들어가는 마니 빌딩이 있어요. 그 뒤쪽에서 강의를 썼는데 거기 점심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도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1544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지? 꽃보다 그게 그분이 나온 거야. 순재 이순재 쌤이 그 뒷점 딱 주고 옆에 그 건장한 청년하고 갑자기 이렇게 잘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내가 듣던 그 목소리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아는 척할 뻔했던 거예요. 이순재 선생님 하고 이렇게 아는 척할 뻔했는데 그 사람이 나 모르잖아. 그럼 이제 뭐 유명이니까 사인 나중에 이렇게 뭐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이야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TV에서 모든 걸 봤는데 그분이 전역 변수인 거야. TV에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재가 어쩌고 이순재 여러분들도 전역 변수니까 지금 이순재 쌤하고 다 알잖아. 네, 그렇게 아는 게 전역 변수. 그러니까 함수 바깥에 있으면 방송을 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바깥에다가 봐 해서 했으면은 그 변수는 모든 함수들이 다 알아. 그래서 바깥에다 쓴 거는 다 참조를 할 수 있어요. 그 변수 값이 뭐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 변수 값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쓸 수 있다는 건 뭐야? 이순재 쌤 말이야. 굉장히 뭐 개구스러워. 내가 만나봤더니 막 이렇게 하면 새로운 값이 막 쓸 수 있죠. 거기다가 이순재 쌤이 어떻다는 얘기를 막 마음대로 쓰잖아. 얘기를.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글로벌하게 다 참조할 수 있고 지역 변수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그러는데 함수 내부에 썼다. 또 if문 안에다가만 변수를 썼다. 그러면 그것도 지역 안에 또 지역이에요. 지역 변수. 또 if문 안에 또 뭐 if문을 또 썼다. 그러면 지역 변수 또. 그건 다 그 안에서만 쓰는 애들이에요. 그걸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몰라. 바깥에서는 절대 몰라. 네.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리고 함수명은 대소문자 철저히 구분합니다. 모나리자 다 틀리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함수 바깥쪽 영역이라고 하는 그 펑션 안에 이렇게 네, 중괄호. 쓰고 이 안에 쓴 걸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가 함수 영역이고 중괄호 바깥에 쓰는 게 전역 변수 영역. 바깥에 썼냐 안에 썼냐 차이고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리턴 값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버튼이 하나 있고요. 온클릭 걸려 있고 얼럿 창으로 뭔가 띄어지게 돼 있는데 요 안에 보니까 코리아에 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프로젝트인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띄워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프로젝트인데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떠요. 우 하고 떠요. 리 확인하면 리, 나, 라, 대, 한, 민, 국만세 하고 끝나요. 네. 그리고 이거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거는 이렇게 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거는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여기 딱 클릭하면은 여기 코리아 함수 가볼게요. 컨트롤 클릭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여기로 가죠. 자 여기에서 코리아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 받아가지고 여기서 우 하고 찍히죠. 그러면 이 함수에서 다음 함수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뭐 지금 권과장이 장과장, 이과장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1 때문에 불러요. 다른 함수를 또 1 때문에 불러요. 이렇게 부르게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서 한번 언로창을 띄워볼게요. 자, 우를 보내가지고 두 번째 다른 함수 호출해 보겠습니다. 다른 함수 호출. 호출은 밑에 있는 리 함수예요. 리. 우리 할 때 리. 여기에 txt를 보내요. 근데 txt를 그냥 보내지 말고 글자를 하나 합쳐서 보내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라는 우 다음에 리, 우리가 생기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요. 우리 보내기. 우리 보내기. 여기서 두 번째 다른 함수 호출 우리 보내기고요. 여기 리라는 함수에서 얘를 이제 받으면은 일단 우리가 찍히게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호출할 때 우리가.
네, 첫 번째 코리아 함수에서 리 함수를 부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 놓고 한번 우 하고 리가 찍힌지 한번 확인. 요것만 썼어요. 요것만. 띄워봅니다. 알테로. 뒤에서 보시면 탁 찍었을 때 뭐가 나와요? 우 뜨고 리 떴죠? 확인하고 나면 undefined. 네. 선생님 근데 앞에 LI 아니 RI 적은 게 무슨 뜻이래? 밑에 있는 함수 이름. 아저 RI 밑에 있는 함수 이름이에요. 여기 이렇게 리 했을 때 뭐라고 뜨잖아요. 이게 지금 펑션 리라고 나오는 게 네가 만든 함수 이거야. 이러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펑션 리.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함수를 우리 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할게요. 그러면 여기 리 함수에서도 밑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다른 함수 호출을 위에 거랑 똑같은 붙여넣기를 하고요. 우리 그리고 다음에 나라 할 때 나를 보낼 거거든요. 나. 그럼 우리 나를 보낼 거고 밑에 있는 함수 이름은 나라는 함수니까 니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명을 바꾸세요. 나 함수 펑션 나올 거야. 아마. 밑에 펑션이 나라고 있어요. 펑션 나. 다른 함수 호출 나. 그래서 나를 보내면 나를 합쳐서 보내는 거예요. 기존 값에다가 우리 나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리 다음에 나를 호출하면 나에서 지금 얼러창 띄우게 돼 있죠. 네, 우리 나라고 찍힐 거라고 예상을 옆에다 이렇게 주석으로 써놨는데 요거에서 우리 나를 보내고 우리 나가 받고 여기서 찍히는 거예요. 지금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얼러창 띄우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시작해서 또 보시면은 우리 나 그리고 마지막에 undefined가 뜨는 거는요. 마지막에 지금 처음에 부른 대로 원래 함수가 돌아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얼럿을 내가 띄우게 해놨거든. 근데 얘가 코리아에서 받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서 undefined 뜨는 거예요. 위에 숫자는 저 문화까지밖에 안 보여. 여기에서 우 그러면 우 찍히고 여기다가 리 합쳐서 보내서 우 리가 그다음 뜨는 거예요. 코리아에 요거를 잘 쓰셔야 밑에가 다 잘 나와요. 얘가 호출이 잘 돼야 돼요. 코리아 리 그리고 밑에 있는 리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나로 바꿨어요. 나 그래서 나를 합쳐서 보내고 그리고 나에서 한번 찍었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맨 끝에 함수가 이제 마지막 함수가 우리 나거든요. 나까지 가. 컨트롤 C. 다른 함수는 호출. 여기서 나에다가 붙여넣기를 딱 해서 2번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라라는 함수가 밑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다가 라라는 함수를 여기다 딱 찾으세요. 우리나라. 그러면 라에다가는 우리 라를 보낼 거니까 라만 합치면 되고요. 라. 그럼 우리나라를 보내면 밑에 우리나라가 찍히겠지. 여기까지는 가는 거야.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그 안에서 실행되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럼 함수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함수를 절반밖에 모른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완성해 보자 이거죠. 나가 마지막 함수예요.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까지 찍히고 마지막에는 이제 undefined가 뜰 건데 우리나라까지 뜨는지 한번 봅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우리나라. Would you check it out? 우리나라. 클릭해 봅니다. 클릭. 라. 우리나라까지 쭉 한 글자씩 나오고 undefined. 마지막에 받는 값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한 거예요. 왜 undefined가 나오는지. 자, 우리나라까지 나오시나요? 네, 쭉 4개가 릴레이하게 호출한 거예요. 이렇게 딱.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아. 딸이 왔다 가면은 김치가 없어졌대, 엄마가. 막 그러는 거지. 아들이 왔다 가도 김치가 없어졌는데 엄마가 딸이 왔다 갔을 때만 전화해요. 야, 지금 여기 있던 김치 어디 갔니? 막 이런 거죠.
엄마 그냥 차 타다가 썰렁해서 하나 가지고 탔어. 뭐 이러는 거지. 너는 왜 다 가져가려고 그래? 아들은 얘기 안 해도 챙겨주죠. 옛날 어머님들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방문했다가 갈 때 리턴을 주면 가지고 돌아가요. 호출한 곳으로. 요거를 코딩 초보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예요. 함수로 호출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게 뭔 소리야? 한번 봅시다. 추적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라까지 왔죠? 우린 라가 찍혔어요, 마지막에.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갈 때 가지고 가. 엄마가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것처럼 2번에서 할 일은 딱 그거야. 결과값 리턴이라고 보통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값 리턴. 돌아갈 때 가지고 가. 그래서 리턴 키워드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죠. 리턴을 만나면은 이 부분에서도 함수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리턴 키워드를 끝에다 썼으니까 위에 코드가 다 실행된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는 거지. 리턴을 만약에 함수 첫 줄에다 썼다. 그러면 함수 들어오자마자 돌아가요. 그러니까 리턴은 함수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뒤에다가 어떤 값을 쓰면 그걸 갖고 돌아가요. txt라는 값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찍으려고 하니까 한 칸 띄고 대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서 돌아가게 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대가 찍힐 거야. 일단 우리나라 대를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 이게? 이게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 리턴은 나를 부른 애한테 돌아가.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한 거야. 누가 누구를 부르고 누가 누구를 부르고 누가 누구를 불렀으면 부른 사람한테 가지. 어디 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누가 처음에 불렀어 하고 찾아보겠어요? 바로 부른 사람한테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호출한 곳으로 그러면 라를 호출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호출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장을 볼 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호출한 곳으로 돌아감 값을 가지고 돌아가. 값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여기다 값을 뒤에다 써주잖아요. 그럼 그 값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왔을 때 리턴 했죠. txt에다 대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대라고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호출한 것을 바로 위에 봤더니 라라고 있고요. 얘를 변수에 담아 볼게요. 함수를 변수에 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변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리턴, 호출한 리턴 값이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의 할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다? 함수를 변수에 할당하면 그 함수가 리턴한 값이 변수에 할당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하는 목적이에요. 함수를 알아보는데 리턴 값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는 거지. 자, 그래서 라가 제대로 값이 찍혔는지 밑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3번. 함수 리턴 값 찍기. 리턴 값을 찍어볼게요. 얼럿창으로 띄워볼게요. 얼럿에다가 소문자 RA라고 쓴 변수, 이건 변수예요. 로컬 바라고 되어 있죠. 지역 변수로서 로컬 바. 요거를 찍으면 내 예상컨대 얘가 갖고 왔던 우리나라 대 어떻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대가 찍히겠지 여기? 예상컨대 우리나라 대가 찍히겠지. 이런 값 찍어봅니다. 이게 지금 어디예요? 나죠. 여기 한번 우리나라 대까지 찍힌지 볼게요. 함수를 변수에 할당 하면 그 함수가 리턴 값, 함수의 리턴 값이 변수에 함수의 리턴 값이 변수에 할당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보고 또 위로 올라가 볼게요.
클릭하고 탑, 우, 리, 나, 라 거기가 분명히 실행된 거지. 대까지 찍혔죠. 그럼 리턴 값이 돌아와서 찍힌 거예요. 이거는 다른 함수가 없잖아. 돌아와서 찍은 거라고. 대 그리고 undefined는 최종 맨 마지막에 있는다고. 네, 그래서 여기 얘가 찍힌 거고요. 그러면 얘도 호출한 애가 있잖아. 나라는 애가 여기서 호출됐죠. 여기서 호출됐으니까 얘가 응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돌아가기 전에 리턴 값을 얘도 돌려보내줘요. 4번. 이건 흐름을 보라는 거지 이거 자체를 뭐 실제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고 나면 꼭 응용이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는데 응용은 아까처럼 미리 보여드린 거야. 뭐 검사에서 결과를 리턴 받는다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 뭐냐면 결과 값 리턴 할게요. 결과 값 리턴. 근데 지금 할 때도 안 나와. 뭐 요거 한번 보내놓고 한번 해볼게요. 라 플러스 우리나라 대한이니까 한자 합쳐 한이란 글자를 더 합치고 얘는 우리나라 대한까지 가겠죠? 우리나라 대한 띄어쓰기 대한까지 리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얘를 호출한 거를 다시 변수에 담아서 네, 요거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간다고요. 나를 호출한 곳으로 이걸 가지고 돌아가 이 값을. 라 플러스 라 변수 플러스 한이 우리나라 대한이 되겠죠. 우리나라 대까지 시켰으니까 우리나라 대한을 가지고 여기로 돌아갑니다. 여기 호출한 대로 딱 돌아가. 그러면 얘도 변수에 담아볼게요. 나 함수니까 나 변수를 소문자로 해가지고 제가 똑같은 이름으로 일부러 쓴 거예요. 대소문자 서로 다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러 다르게 물론 변수 대문자로 써도 변수하고 함수하고는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소문자로 써서 완벽하게 구분을 해보자 이거죠. 연계성은 같고 나 함수에서 받은 소문자. 그래서 여기 3번은 똑같아요. 리턴 값 찍기를 딱 해주시고요. 리턴 값 찍기 해봅니다. 얼럿 리턴 값 찍을게요. 나를 찍어보는데 예상컨대 찍힐 값은 밑에서 보낸 값이 찍히겠죠. 우리나라 대가 찍히겠죠. 우리나라 대한 요게 찍힐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찍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 리턴 값 찍기를 한번 우리나라 대한까지 찍히는지 보시고요. 우리나라 대한 소스 코드는 중간 걸 써볼게요. 네, 가스터 찍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타. 우리나라 대한까지 찍히고 undefined 마지막 처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결과가 잘 리턴 안 찍히시는 분 체크 좀 해요. 디버깅 모드를 한번 추적만 해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나와요? 나오긴 해? 안 나와? 좀 이상한 분은 잠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소스를요. 소스 추적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건너다니는지 한번 직접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소스 요거고요. F12 열고요. 그 다음에 소스로 가셔야 소스 옆에 열고 여기에 JS005를 눌러서 옆에 소스를 띄워 놓고요. 이 상태에서 함수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눌러 가셔가지고 여기 코리아 얼럿창 뜨는 데 있죠? 여기를 내가 한번 중단점을 여기만 걸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탁 하는 순간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딱 올 거거든요. 딱 오면은 얼럿창에 딱 걸려요. 그러면 F12를 누르고 진행을 하면 다른 함수까지 다 넘어가는 걸 보여줘요. F11로 진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얘 F10을 누르면
얼러창이 일단 떠요. 우. 확인할게요. 확인.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 이퀄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리라는 함수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리로 넘어가요. 탁 넘어갔죠? F12를 눌러야지 리로 넘어가요. F10을 누르면은 거기서 끝나요. 나머지는 다 통과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얼러창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리 넘어갔죠? 얼러창 띄우겠죠? 리에서 우리 띄겠어요? 그 다음에 나로 갔어요. 그러면 얘가 이퀄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할당하기 전에 얘부터 호출한다고요? 그럼 또 나로 날라가요? F10을 누를게요. 나로 갔어요. 나로 가서 텍스트 우리 나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나를 찍어요. 그럼 여기 얼러창 떴어요. 확인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라를 또 호출해요. 라로 날라갔어. 날라갔어. 라로 날라가서 우리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나라에서 찍을까? F11 하니까 확인됐어요. 밑으로 내려가요. 리턴해요. 이제부터 돌아가는 거야.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나라하고 대를 합쳐가지고 리턴을 해요. 리턴 갑니다. 탁, 리턴, 탁. 그러니까 리턴 어떻게 됐어? 이 라라는데 우리나라 대를 담아가지고 밑에 얼러창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에 담았어요. 이 함수를 갖다 오니까 리턴 값이 담겨서 여기에 찍히는 거죠. 우리나라 대가. 우리나라 대, 리턴 값 가요. 우리나라 대한 이거 만들어 이제. 리턴해요. 딱 누르니까 우리나라 대한을 가지고 넘어가요. 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까지 가지고 와서 리턴 값 F10을 누르니까 찍혀요. 대한 리턴 또 해요. 네, 해요. 네, 우리나라 대한 민 리턴해요. 리턴 F10을 계속 눌렀어요. 네, 우리나라 대한 민 우리나라 대한 민이 찍히겠죠? 네, F11 한 다음에 확인. 국만세 마지막으로 이제 국만세 이걸 어디서 호출했냐? 탁 여기로 버튼에 얼러창으로 함수를 호출해 놨죠? 그러면 함수 호출한 이곳이 리턴 값이 얼럿으로 최종적으로 찍혀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넘어갔다가 다시 제어권이 넘어온다 그러거든요. 다시 호출한 대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브라우저 코딩 설계하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사람이 함수를 잘 이용할 수 있겠지. 네. 함수를 불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불렀으면 다시 돌아와요. 부른 곳으로. 그때 리턴 값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안 쓰면은 뭐 안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리턴을 썼으면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걸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함수의 리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한 번만 더 해본다면 봐봐요. F10과 11의 차이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함수가 여러 개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얘를 딱 클릭하면 여기 걸리죠. 이제 클릭해서 F11 탁 해서 여기 코리아 걸렸죠? 걸렸죠? 제가 F10을 눌러볼게요. 그럼 자, 함수 다른 거 호출했죠? F10을 누르면 다른 함수 넘어가는 건 전부 생략해요. 그냥 확인만 계속할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전부 확인하다가 탁! 본 함수만 검사하고 싶을 때 F1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당 함수만 보고 싶을 때. 그러면 다른 거 다 생략하고 F10 눌렀을 때 여기로 바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만 F10 하면 우리가 대부분 만세 리턴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호출한 곳은 돼요. 네. 그래서 마무리 F8 마무리. 그리고 요게 떠 있는 동안은 계속 여기 중단점이 살아 있으면 또 여기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검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요 중단점 빼버리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돌아다니시는 거 한번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넘어다니다가 넘어 돌아와가지고 탁 하고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수에 조금 더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조금 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네, 체크만 쭉 해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함수가요, 두 가지가 있대요. 선언적 함수와 익명함수가 있대요. 그 얘기예요.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죠. 같은 형제예요. 네, 선언적 둘 다 함수예요, 함수. 네. 자, 그러면 함수의 종류, 선언적 함수, 이름 있는 함수.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인터프리터라는 게 번역, 통역, 뭐 이렇게 통역사는 인터프리터. 네.
브라우저 인터프리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자로 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기계어를 해석해주는 애를 인터프리터라고 그러는데 뭐 잘 모르셔도 해석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실행 전에 선언적 함수만 따로 모아서 VO라는 곳에 적재를 해요. 함수만 따로 모으는데 선언적 함수만 따로 모아요. 그래서 선언적 함수는 이거라니까. 펑션 이름. 요게 선언적 함수예요. 이렇게 쓰는 형태로. 이름이 펑션 다음에 있으면 이건 선언적 함수예요. 그래서 바깥쪽에다 쓰고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가면 식빵 있고 식빵 안에 건포도 들어가 있는 식빵 있죠. 아침에 분명히 이 식빵을 보고 회사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집에 여기가 전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건포도만 뽑아 먹었어요.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에요. 선언적 함수가 있잖아요. 건포도야. 뭔가 쏙쏙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아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올려요. 위에다. 그러면 요게 VO라는 Variable Object라는 공간에 이름이 그런 거야. 그냥 창고야, 창고. 창고에다 미리 탁 쌓아놔. 그래놓고 프로그램 밑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실행시켜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서 호출해도 대답을 하겠죠.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전역적인 애예요, 얘는요. 자, 그래서 여기 호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callm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나 불렀어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위에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선언적 함수 호출이라고 여기 위에 보이시죠? 조금 내려가다 보시면 위에서 호출, 요거를 주석을 풀어볼게요. 위에서 호출, 위에서 호출. 위에서 호출되나 보세요. 이거 만들어지기 전이잖아. 우리가 생각할 땐 코드가 여기 지나가기 전이니까 위에잖아요. 그죠? 여기 호출되는지 한번 확인. 요거를 띄워보세요. 요걸 띄워보면 되죠. RK로. 익명 호출하기가 왜 있지 이게? 저장했지? 여기를 열어야 돼. 콘솔로 찍었잖아. 나는 얼럿으로 찍은 줄 착각했어. 나 불렀어. 위에서 호출. 나 불렀어. 위에서 호출. 위에서 호출 되지? 이거는 미리 읽는다고. 얘는 건포도라고. 미리 얘를 뽑아가지고 VO에 딱 적재해 놓은 상태니까 어디서 위에서 부르든 아래서 부르든 코드 위에서 부르든 상관없어. 얘는 미리 데려갔어. 미리 얘만 데려갔어. 그걸 알고 계시면 선언적 함수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어디서 써도 되는 게 선언적 함수구만. 그런데 이런 함수가 굉장히 라인이 이렇게 짧지 않겠지. 막 jQuery가 이렇게 함수인 거 아세요? jQuery가 함수 덩어리예요.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그게 만 라인인가 그냥. 여기 1000라인도 아니에요. 만 라인. 하루 뭐 확진자 1000명, 10,000명 다르잖아. 느낌이 확 다르다. 다르다. 네. 그 만 라인짜리를 미리 여기다가 탁 올려놓고 자 이제부터 프로그램 HTML 밑에 실행 다 해. 너무 느리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언적 함수는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좀 이따가 이어보고요. 호출 됐어? 그럼 밑에서도 호출 되겠지 당연히. 전에 콜미라는 여기다 콜미 만들었잖아. 이름 막 지은 거야 아니면 이게 정해진 이름? 항상 함수명은요.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네. 소설가가 소설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게 함수명이에요. 그냥 이름 지은 게 네. 네. 아래서 호출도 당연히 되겠지.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아래서 호출이라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호출이 나와도 상관없이 됩니다. 둘 다 주석 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익명함수는요. 익명함수는요 이런 거예요. 위에 어디에서 호출해도 응답한다 그 얘기고요. 익명함수는 이름 없는 함수, anonymous. 그 TV에 가끔 나오죠. 얼굴에 이렇게 가면 쓰고 나와서 그 anonymous 그룹에서 막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 해커 그룹이 화이트 해커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해커 그룹 있죠. 이름 없어. 익명함수 누군지 몰라. 이름 없는 함수.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함수는 말 그대로 펑션 해놓고 이름이 없어. 펑션 해놓고 이름이 없어.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변수에다 할당했는데 이게 익명함수라고요. 이거 자체가 이름이 없잖아. 함수 자체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할당해서 많이 쓰는데 이런 게 그 익명함수예요. 익명함수는 함수 자체에 이름이 없고 변수에 할당하거나 다른 메서드나 함수 내부의 함수 자리에 사용한다. 함수가 들어갈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호출은 할당한 변수에 소괄호를 붙여서 호출하고요. 호출은 소괄호 해야 돼, 얘도. 그래서 함수 호출 위치는 변수의 할당 후에 아래쪽에서 호출해야 된다. 그래서 선언적 함수와 달리 VO에 적재되지 않고 코드가 내려가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울려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드네. 요거 몇 개만 체크하면 되니까 몇 가지만 조금 이따가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선언적 함수, 익명함수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선언적 함수 또 여기 갑자기 보려니까 선언적 함수 모양이 이래요. 펑션 밑에다가 형태라고 좀 쓸게요. 형태 펑션 여기다 함수명을 쓰면 선언적 함수다 이거지. 이렇게 쓰시면 이게 선언적 함수. 그리고 이것도 어디 안에다가 또 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안에다 쓰면 또 이게 지역으로 또 전역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함수를 어디 안에다 만들지 마세요. 선언적 함수는 되도록 바깥에다 만드셔야 돼요. 선언적 함수는 다른 함수 내부에 만들지 말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만들게 되면 전역 변수적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바깥에다 만드셔야지 전역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다른 함수 내부에 만들지 마세요. 바깥에 만들자. 그냥 함수 구역 바깥에다 만들어야 돼요. 스크립트 구역 만들면 전역적 함수가 됩니다. 전역적 함수라는 거는 전역적 함수라는 말은 어디에서든 호출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펑션 함수명 열고 닫고 이거라고요. 기본 형태가. 스크립트 구역 괄호 안에 만들면 전역적 함수가 된다. 어떤 함수 안에 넣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느냐. 익명함수를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anonymous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름이 없는 함수, 즉 함수명을 짓지 않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형태를 밑에다가 이제 제가 자세히 좀 써놨거든요. 네, 함수 자체에는 이름이 없고 변수에 할당하거나 다른 메서드나 함수 내부 함수 자리에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함수의 호출은 할당한 변수에 소괄호를 붙여서 호출한다라고 해서 함수의 호출 위치. 자, 익명함수를 그러면 한번 써보고 왜 쓰는지 얘기도 좀 해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보면요. 이런 함수 있어요. 변수 있죠. by whom. 그냥 변수야. 여기다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그냥 무슨 변수인지 모르는 형이 없는 변수였는데 함수를 호출하면서부터 저 변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함수로 변경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할당되는 순간. 근데 할당되는 함수는 이름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문법적으로 틀려요. 그럼 나의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함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렇게 할당을 못 시킨다고요. 선언적 함수. 그러니까 익명함수를 쓰고 싶으면 절대적으로 이름 없이 바로 소괄호 중괄호를 이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할당하는 게 뭔데? 나의 이름이야? 이게 할당된 거예요. 나의 집 이게 아니고 이게 할당된 거예요. my home의 펑션이 할당된 거예요. 내용을 이런 걸 내가 확인하려고 콘솔을 찍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디서 호출하는지 한번 볼까요? 위에서 한번 호출해 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위에서 익명함수 호출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마이홈을 호출했어. 그러면 얘가 미리 로딩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바로 뭐라고 나와요. uncode type error my home is not a function. my home은 함수가 아니야. 이 얘기가 모른다는 얘기. 아직 만들기 전이에요. 없는 애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구만. 그러면은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얘는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호출해 보세요. 아래쪽에 걸 풀어가지고 보시면 아래에서 익명함수 호출은 찍히는지 한번 확인. 얘를 풀고 위에 거는 주석, 밑에 거를 풀어. 그러면 호출돼요? 오 나의 집 아래에서 익명함수 호출. 그죠? 오 나의 집 텍스트가 일로 전달된 거예요. 이거 호출할 때 요게 가가지고 요게 들어와서 요게 찍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호출됐어. 그러니까 익명함수는 생성한 다음에 호출해야 되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 얘기를 jQuery 때 내가 다시 나올 때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jQuery는 익명함수 이렇게 탁 프로그램이 도는 순간에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언적 함수가 아니에요. jQuery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jQuery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한번 확인했으니 밑에 익명함수 호출이라고 내가 버튼을 따로 만들어놨네? 그러면 위에 있는 소스가 먼저 실행되고 나중에 HTML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클릭하면 호출될까요? 익명함수 호출하기 눌러보세요. 호출되죠? 눌러보시면 만들어진 데라서 호출이 됩니다. 콜링을 호출해. 콜링. 이거 호출한 거야, 이거. 이거 호출한 거야? 이거 호출한 거예요? 콜링. 콜링 함수 호출, 오나의 집 나중에 붙여보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요. 여기서 콜링을 불렀잖아요. 그럼 선언적 함수는 어디서 호출해도 된다고 그랬죠? 선언적 함수를 여기서 호출했어. 근데 여기 이거 주석 따라보세요. 이거 my home을 여기서 또 호출했죠? 그러면 여기 my home을 주석 따라보세요. 이거. 주석 따세요. 콜링 함수 호출. 콜링 함수 호출. 다시 콜링 함수 이렇게 하면 콜링 함수 호출되죠. 그것만 호출돼요? 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버튼에서 이 my home이라는 애를 호출해 보세요. my home. my home을 호출을 바꿔봤어요. 딴 걸로. 그럼 얘가 호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호출돼요? 결과 한번 보세요. 오 나의 집. 여기 뭐 값 써야 되는구나. 하하 이런 거 보냈으면 얘도 밑에서 호출되죠?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있으면은 이 함수든 저 함수든 다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함수 호출하기 요걸로 집어넣어 보시면 확인이 되겠고요. 아까는 그 익명함수를 여기에서도 호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전역 변수 함수에서 전역 함수에서 이 my home을 이 안에서 호출해도 호출할 수 있어서 여기다 써놓은 건데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왜 쓸까요? 왜 쓰는지 알아야지. 왜 쓰는 얘기를 내가 여기 위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뭐냐면 익명함수를 쓰는 이유.
함수 코드가 미리 로딩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부담이 적고 소스 로딩 속도가 빠르다.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를 해요. 네. 왜냐하면 VO에 미리 다 적재하고 가서 밑에 소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서 네, 함수 코드를 미리 로딩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하면 안 되는 코드를 직접 저장할 수 있어서 이걸 많이 써요. 바로 실행되지 않고 가만히 놔두려면 내가 이거 쓰라고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러냐? 첫 번째, 요소의 이벤트 속성의 코드를 할당해서 바로 실행하지 않고 이벤트 발생 시에 실행하도록 코딩할 때 유용함. 예를 들어서 document.getElementById에 onClick의 펑션으로 이렇게 담아두시면 이벤트가 my라는 id 요소에서 onClick이 발생하면 실행 코드가 실행된다고. 요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두세요. 이 형태는. 이런 식으로 쓴다. 두 번째, JS의 내장 함수 외부 선언적 함수를 만들지 않고 바로 코드를 저장할 수 있다. 즉 이렇게 add event listener라고 제가 한번 쓴다고 했죠 우리? load, DOM content loaded 했을 때 그 로딩 구역 만들 때 그때 요거를 한번 사용했었는데 클릭 이벤트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한테 이벤트를 등록해서 함수랑 연결하고 싶은데 외부의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함수명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실행 코드를 요 안에다가 심어놓고 코드가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쓴다고요. 이것도 눈여겨 봐두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쓴다. 익명함수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 얘가 바로 실행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는다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코드를 리턴할 때 익명함수를 쓸 수 있다. 야, 이거는 좀 고급 사용이야.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는데 리턴 좀 전에 배웠죠? 리턴할 때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함수가 막 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이거를 이 함수에서 만들어서 함수 자체에 리턴을 해버려요. 이걸 호출한 데서 리턴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J콜이라는 거 우리가 배울 건데 코드 작성 부분에 익명함수를 쓸 때 달러 어쩌고 쓸 때 이 안에 펑션 열고 닫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익명함수를 쓸 때 단점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함수를 생성 후에 호출해야 되므로 코딩 순서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좀 뭐 단점이란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익명함수의 활용도가 높아서 JS 업데이트 버전에서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화살표 함수 arrow function 함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한번 알려드렸어요. 펑션 열고 닫고 이렇게 쓰는 거를 어떻게 쓴다? 초가로 이퀄 꺽쇠 이 화살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게 한다고. 이게 화살표 함수. 엄청 짧아졌지? 네, 이렇게 짧게 쓰는데 여기에도 뭐 이제 좀 약간 뭐 디테일한 뭐 세부 사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함수하고 상록함수하고 익명함수하고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쓸 때 또 뭐 이엔드부터 익명함수다 그러면 아 맞아 얘기했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맞장구 쳐주시면 됩니다. 정리 마무리.